오늘은 함수, 그 다음에 제기함수,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 스터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수는 이제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이런 박스 많이 보셨죠? 그거랑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왜 쓰냐면, 코드를 짜실 때 이 함수를 사용하시면 유지보수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왜 편리하냐면 프로그램의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비슷한 코드가 많아져요. 그렇다 보면은 매번 비슷한 코드를 똑같이 구현을 하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겠죠. 그 다음에 한쪽 코드를 수정을 하면 나머지 다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걸 사용을 하면 그 코드를 다 하나로 묶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이제 코드가 간결해집니다. 이건 아까 간단히 설명을 했죠. 코드를 이제 모듈처럼 묶어서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코드가 짧아지고 좋게 간결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용자 지정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함수가 있어요. 사용자 지정 함수는 이제 저희가 직접 구현을 해서 사용하는 함수를 의미하고, 라이브러리 함수는 이미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를테면 scanf랑 printf 등등등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함수의 형태는 이와 같은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미지를 통해 하나씩 익혀보도록 합시다. 맨 첫 번째로 return 타입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가 반환하는 값의 타입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value의 데이터 타입이 return 타입이랑 같게끔 정의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return이란 키워드는 value라는 값을 반환하고 함수를 종료를 해줍니다. 이 function name,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의 이름인데 일단 변수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parameter list, parameter list 같은 경우는 이제 함수에 남겨줄 값의 리스트인데요. 어떤 함수에서 사용했던 값들을 똑같이 이 함수에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parameter list에 작성을 해주시면 똑같이 그 값을 이 함수에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초록색 부분 body on this function, 이 부분은 이제 함수의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마지막에 value라는 값을 반환을 하려면 이 함수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함수를 이제 예시를 통해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 3개의 수를 전달받아 더한 결과를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고 이를 통해 두 수와 10을 더하는 프로그램만 작성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일단 3개의 수를 전달받아 결과를 반환을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인티저 값을 만들 수 있겠죠. int라는 함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3개를 더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자유롭게 지으시면 되고, 이제 3개의 변수 ABC를 입력을 받아옵니다. 그래서 리절트에 ABC를 다 더하고 최종적으로 리절트를 반환하게 돼요. 혹은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수식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메인문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 2개의 수를 입력받고 이 add3를 호출하는데, 호출할 때는 함수명 똑같이 괄호 열고 이렇게 변수 3개를, 변수나 상수 3개를 전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A가 여기 A로 넘어가고, 이 B는 이 B로 넘어가고, 10은 세 번째인 C로 넘어가게 됩니다. 순서대로 넘어간다는 것에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리턴 타입인 void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void라는 놈은 기본적으로 리턴 값이 없을 때 사용하는 리턴 타입입니다. 이럴 때 리턴을 사용하시면요,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고 단순히 함수를 종료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럴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print integer 같은 A를 출력하고 끝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void를 메인에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를테면 void main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마 기초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데서 이제 void main을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 비정식 문법입니다. 한마디로 틀린 문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 C++은 프로그램의 종료 상태를 메인에서
0을 반환해야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void main을 쓰시면 임의로 프로그램 종료를 알아서 판단해 버리는데, 그때 만약에 0이라는 값이 아니고 다른 값이 나왔다면 비정상 종료죠. 저희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를 했더라도 비정상 종료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신 C나 C++에서는 애초에 컴파일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즉 완전 옛날 컴파일러선 될진 모르겠지만 애초에 틀린 문법입니다. 사용하시면 안 되는 문법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함수에 이제 변수는 알려드렸으니 배열을 전달시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배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포인터를 배우시면 더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일단 똑같이 선언을 하시면 되는데, 호출하는 방법은 이와 같은데, 보시면 이 배열 크기와 이 배열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크기를 집어넣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호출하는 방법은 배열 이름만 전달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배열이 넘어가게 됩니다. C, C++에서 변수를 전달한다는 의미는 값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수 안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도 본래의 변수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이 function 1이 보이시나요? A에서 이 숫자를 대입을 합니다. 10만이라는 값을 대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function 1을 부르는 function 2에서는 A가 원래 10이었는데 이 function 1에서 A로 호출을 해도 끝나고 나서 A 값은 똑같이 10이란 소리예요. 하지만 배열의 경우 값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포인터를 배우시면 알게 될 텐데, 배열에서 이름은 자체가 주소라고 알려드렸잖아요. 배열 시간, 지난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소가 전달이 돼서 여기 값에서는 무엇을 해도 값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을 전달하실 때는 값 수정에 조심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재기함수는 이제 뭐냐면, 이제 과거에 수열을 많이 다들 배우셨죠? 고등학교 때 수열을 통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느낌이에요. 수열의 점화식 같은 관계. 보시면 AI를 AJ에 AK를 더하는 거죠. 보면은 A를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A가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함수에서 A라는 함수를 또 부르죠. 이런 것 같은 자기 자신이 되풀이되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면 이런 코드가 되겠죠. recursion이라는 함수에서 recursion이라는 함수를 또 호출하게 되면 이게 바로 재기함수예요.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하고 중요한 탈출 조건. 다시 위에서 설명한 수열을 생각해 볼까요? 수열 AI는 AJ 플러스 AK에서도 A0는 1 같은 초기값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만약 존재하지 않았다면 AI라는 값은 구할 수가 없는 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기함수에서도 이와 같은 초기값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걸 바로 탈출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코드를 표현을 하자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딘가에서 함수를 종료하는 코드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가 복제가 되어서 어떤 메모리에 상주하게 됩니다. 근데 그 함수 안에서 또다시 이 함수를 부르잖아요? 그럼 또 복제를 해서 또 다른 메모리에 상주를 해요. 재기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가 복제가 된 게 여러 개가 메모리에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리턴으로 모든 함수를 다 리턴시킬 수는 없습니다. 즉, 만약에 리컬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호출해서 함수를 호출해서 들어갔는데 바로 여기서 exit가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그 다음에 여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실 재기함수는 수열과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문제 푸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수랑 재기함수는 설명 요쯤에서 마무리가 될 거고,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과 m이 주어지면 다음 조건과 같은 모든 수열 a를 출력하래요. 조건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1번 a는 강한 증가 수열이래요. 그러니까 임의로 두 개를 뽑았을 때 반드시 오른쪽 원소가 큰 그러한 수열을 강한 증가 수열이라고 하는데, a가 강한 증가 수열이래요. 2번 조건은 이제 a의 각 원소는 1 이상 n 이하래요. 3번 조건은 a의 크기는 m이래요. 대신 출력을 사전순으로 하래요. 여기서 사전순이란 의미는 b가 2와 같고 c가 2와 같은데, b1과 c1은 같죠? 1로 같은데 b2랑 c2가 이제 b2가 더 작기 때문에 b가 사전순으로 앞에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전순을 정의를 했고,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다 생각해 보셨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A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번 조건을 이제 만족시키면서 채우는 방법은 A의 마지막 원소보다 큰 원소를 추가하시면 돼요. A는 반드시 강한 오름차순인 게 보장이 되죠. 왜냐하면 위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A의 마지막 원소보다 큰 원소를 추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n 이하의 원소를 추가하시면 돼요. 3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법은 A의 길이가 m이 되면 출력을 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순으로 출력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최종적으로 A를 출력을 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이전 시점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출력했다고 다시 A를 빈 리스트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하나만 빼고 다른 값으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이번 문제도 전체 코드는 GitHub 링크를 저번처럼 올려드릴게요. 그 링크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재기함수 파트만 따로 따와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드는 이와 같은데, sequence라는 함수가 어떤 의미냐면 현재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수열 A를 idx-1 위치까지 채웠고 A의 원소 제한은 n이면서 길이가 m인 수열 A를 모두 출력하는 게 sequence의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에 의미 부여를 하셔야 문제를 쉽게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idx가 m이란 소리는 m까지 다 채웠다는 소리, 그러니까 0부터 n-1까지 다 채웠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총 길이가 m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원소를 싹 출력을 해주시고 리턴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last를 만들어야 되는데, last라는 원소는 이게 마지막 원소인데, last는 왜 필요하냐면 아까 A의 마지막 원소보다 큰 원소를 추가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last라는 변수를 통해 채워넣게 됩니다. 그래서 last 플러스 1부터 값을 채우면서 다음 상태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sequence idx 플러스 1 a n m은 현재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수열 a를 idx 위치까지 채웠고 a의 원소의 제한은 n이며 길이 m인 수열 a를 모두 출력하는 것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이런 식으로 재기함수는 의미 부여를 해서 호출할 때도 그 의미가 똑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스터디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